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한 우리들만의 종목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보고서를 쓰시는 분이라. 네. 네. 하지만 이 코너만을 위한 리포트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너 컨셉이 좀 바뀌었는데 먼저 김도윤 애널리스트의 종목부터 공개를 하고 저희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폴로라는 종목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올해 신규 상장을 해서 조금 아직은 덜 알려진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리포트 제목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기술과 모멘텀 오케이, 반도체 펩 증설수회도 오케이, 반도체 관련주인가 봐요. 네, 반도체 펩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대세는 반도체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스플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전량 좀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가스 공급에 사용되던 고청정 튜브나 파이프, 밸브, 레귤레이터 등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모두 확보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한 17년 동안 그리고 SK하이닉스와는 한 16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반도체 쪽에 이렇게 좀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올해 상장하면서 아직 시장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알고 가면 좋을 만한 기업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반도체 펩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업황과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단 10월에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액은 이제 488억 달러로 YOY로는 한 24% 정도, QOQ로는 한 1.1% 증가를 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자기기나 전기차 등에서 반도체 강력한 수요는 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저희는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에 따르면은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 5,530억 달러로 YOY로 한 25%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내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 6,015억 달러, 올해보다 성장세 좀 둔화되긴 하지만 YOY로 한 9% 정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 가격 하락 이슈가 있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비메모리 쪽에서 쇼티지 계속되고 있고 동사 전방 시장은 좀 좋다. 역시 반도체 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투자와 증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업체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반도체 투자 쪽이 최근에는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나요? 네, 글로벌 반도체 펩 장비 시장도 좀 따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좀 소개를 드리자면 올해 한 11% 정도 성장을 하는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동행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이 중요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7%대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펩 시장 규모 보게 되면 한 189억 달러로 올해 한 YOY 22% 정도 나왔다면은 내년에는 한 207억 달러로 10% 정도 여전히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데 저희는 좀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게 되면 올해 한 글로벌 반도체 펩 같은 경우 19개 정도가 증가를 하고 내년에 한 10개 정도가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동사 판매하는 제품들의 발주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이제 소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이제 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동사의 경쟁력은 얼마나 강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회사 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기술 3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극청정 표면 처리 기술인데요. 이 소재의 내벽을 상당히 좀 깨끗하게 마치 거울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고정밀 가공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순도 가스를 일정한 양과 압력으로 계속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기술의 강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나노 입자 기술, 수나노미터급의 미세한 입재까지 걸러내야 한다면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3가지 기술이 좀 대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17년, 16년 동안 대한민국의 2대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두면서 확보하여 노하우가 동사의 좀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과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오케이 종목이다.
장벽이다라고 네. 오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진입 장벽은 그러면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일단 신규 시장 진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1차적으로는 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배관 및 밸브를 일단 개발하는 데도 힘들지만 기술 개발을 하고 나더라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사실 삼성전자의 공급자로 등록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등록 과정이 짧으면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좀 소요가 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에 좀 적용된 이력이 있어야 공급자 등록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레퍼런스를 이 외의 기업에서 또 쌓기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양사 모두에 좀 1차 공급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쪽으로의 전방 시장 확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아무래도 동사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네. 뭐 대표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나 뭐 바이오 장비 쪽으로도 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디스플레이 산업 쪽으로는 이 장비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 2곳 정도를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다면 좀 납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오 장비 쪽은 특히나 이 배관 파이프나 피팅 장비가 사실 좀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좀 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생명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동사는 바이오 쪽으로도 인증서들을 모두 좀 취득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쪽 시장은 좀 내년 하반기쯤에 진입을 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현재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기존의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 그리고 바이오 장비 쪽으로도 전방 산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겠고 주요 고객사의 뭐 투자라든지 증설 계획도 중요하지만 또 워낙 이쪽으로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또 펼치고 있어서 네. 그에 따른 수혜 여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19년도였죠. 네. 일본에서 이렇게 관련된 그런 뭐 수출 규제가 나오면서 시작된 정책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소재 부품 국사나 선도 기업으로 또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향후 3에서 4년 동안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이제 연구개발비를 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좀 받게 되고요. 특히 올해 9월에는 이제 최대 직경 400이 상당히 좀 대구경 관광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쪽 모듈 개발 사업자로도 지정을 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다른 신규 시장의 진입을 기대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방 산업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중소구경 쪽에 좀 강점이 있었다면 대형 쪽으로도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기존의 반도체 팹 쪽으로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갔다면은 앞으로는 이 반도체 장비용 쪽으로도 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시장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A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매출액 20조 후반대까지 나온 상당히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쪽으로 현재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ASML인가요? 제가 그 ASMR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 시장이 이제 기존에 공급하던 팹 쪽 시장보다 한 10배 정도 이제 시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관련된 이익률 같은 경우가 반도체 팹 쪽 제품들보다 한 6배 이상 높은 이제 30%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내년에 좀 공급이 시작되면은 모멘텀까지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은 좀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외에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부분은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공정가스 공급 관련 전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하나의 과정에 들어가는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들어가는 전체 라인업에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기반해서 부품 공급을 개별이 아닌 통합적으로 하는 모듈 산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튜브, 피팅, 밸브, 뭐 레귤레이터, 필터까지 모두 연결한 통합가스 시스템 그런 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의 CKD와 이제 IGS 모듈에 장착할 수 있는 가스켓 필터까지 좀 공동 개발을 해서 OEM으로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 부분들 내년에 좀 더 공급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에 기반을 해서 이 IGS에 사용되는 각종
주요 부품들을 뭐 AMAT나 CKD, JSK, 원익 IPS 등에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고 공급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뛰어나다 보니까 적용처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고 매출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올해 10월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상당히 생소한 종목이었는데 투자 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포인트가 좀 상당히 심플합니다. 네. 실적의 성장성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중소형 그 제품들에서 대형적으로 또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하고 있고 IGS도 확보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이제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전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더불어서 동사의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는 저희가 3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기업들보다 내년에 이렇게 실제로 나타날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에 비해서는 아직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네요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아, 네. 앞으로 투자 포인트 저희가 지켜보면서 주가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보고 리포트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